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SK 하이닉스 출신이신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 시간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3%이 시간대 처음. 그죠? 원래는 아침. 맞아요. 그렇죠. 새벽 방송에 나오셔요. 새벽에 여도 앵커는 아. 미장 때 나오거나 네. 언더스탠딩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가 진행하죠. 그건 또 요즘 또 딴 곳에 가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안 하고. 네, 처음 오늘- 이 시간대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전 이 질문부터 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주가가 고점 대비 40-50% 하락을 했잖아요. 왜 이런 걸까요? 키옥시 한 50%도 넘었던데. 네. 결국에는 우려가 이제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려라는 거는 결국엔 반도체 메모리 주로 그러니까 메모리죠.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인텔, TSMC 이렇게 다 묶으면은 많이 양상이 틀릴 것 같고 엔비디아도 전혀 다르고. 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이라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뭐 이 정도인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실적의 배경은 가격의 가파른 상승. 제품에 따라 어떤 가격은 10배, 어떤 가격은 8배. 고정거래 가격 기준으로. 고정거래 가격인 게 기업이 진짜 버는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이제 고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갔었죠. 장중 300만 원 돌파 잠깐 했으니까 15배.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 15배 이상 이익이 증가했을 거예요. 아마 영업이익 따져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초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 투자도 여전히 내년에도 많이 하겠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건데, 그럼 왜 6월 말부터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느냐를 보면 이제 상반기 끝날 때쯤부터 메모리 고점에 대한 그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급관에 대한 얘기, 메모리 가격이 상반기, 하반기 한 3분기나 4분기 쪽에는 이제 픽아웃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서 선반영이 된 건데, 근데도 여전히 실적 계속 더 좋았잖아요. 2분기 실적 그 뒤에 발표됐으니까 아마 제 생각엔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네. 2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시점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약세인 거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냐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뭐 제가 나온 걸 보면 이미 시청자의 대부분들은 무슨 얘기할지는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하이닉스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뭐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 가전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순수한 반도체 메모리 업체는 하이닉스니까, 하이닉스가 사실은 주가가 15배 됐다는 얘기는 뭐 다시 말하면 기업의 금융 쪽의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배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적정 가격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판단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증권사에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랑 TSMC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엔비디아랑 TSMC도 사실 몇 년 사이에 시가총액 10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초호황 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특히 지금 메모리 기업들은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 더 뜯어놓고 보면 저는 엔비디아, TSMC랑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배에 대한 와중에는 제품이 10배가 팔렸어요. TSMC가 시가총액 10배가 된 사이에는 그만큼 수요가 10배가 늘어서 물량이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10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금융적으로 환산된 게 시가총액이니까, 네. 시가총액 10배가 되는 게 미래에 약간 둔화된다 하더라도 1-2%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10분의 1, 5분의 1 되지는 않잖아요. 팔리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커진 건데, 메모리로 보면은 자, 하이닉스가 그럼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5배 되는 동안에 생산량이 몇 배가 늘었을까? 15배가 안 됐나요? 10%에서 15%.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는 판매량이 10배가 늘어서 10배가 된 거예요, 주가가. 하이닉스는 15% 늘었는데 15배가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가격 효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그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여러 차례 밝혀졌고,
그러면 가격이 조금 하락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무조건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과거 올랐던 시기에 몇 차례를 보면 오르기 전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10배 올랐던 가격은 10분의 1이 되고 8배 오른 가격은 8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제로 물량은 15% 늘었으니까 실제로 실적도 15% 느는 그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가 15배 올라 있는 게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면 누구나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 피크아웃 할 거냐 계속 내년에도 강세일 거냐가 핵심 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네. 좀 더 강하게 갈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약세로 가는 게 맞다, 하락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보면 우려를 누를 만큼의 강한 수요를 확인하긴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을 네, 이 일단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기업이 좀 많긴 했죠. 오히려 최근에 네. 보면. 근데 그 기업이 정말 AI 투자 안 했으면 안 나왔을 실적일까에 대한 퀘스천. 그걸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함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한 금액이 한 3천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50조 원이 나왔어. AI라고 쳐. 내년에는 한 70조 된다 쳐. 3년 해봤자 100조 원, 200조 원인데 3천조 원 투자한 거를 뽑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투자금 회수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빅테크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거랑 근데 메모리 기업들의 사이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메모리 사이클은 수요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제가 25년 걸 그려보면 네. 항상 우상향입니다. 메모리 수요는 감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2023년, 2024년도 메모리 기업들이 다 적자였잖아요. 막 조 단위 적자였잖아요. 심지어 네. 영업이익률 계산이 마이너스 40% 50% 정도 됐거든요. 그때 메모리 수요 증가율이죠. 수요가 감소한 적은 없으니까 또 10%대 초중반. 그럼 AI 때문에 폭풍적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 올해 예상되는 메모리 수요의 비트그로스 10% 초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0배가 올랐죠. 네. 수요하고 메모리 사이클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급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ROI로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캐펙스 투자 얼마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아젠다가 좀 넘어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모리의 이 사이클은 공급에 의해서 작용한다라고 말씀주셨고 기존에 이제 TSMC나 다른 거 말씀주셔서 이제 Q가 덜 팔렸다. 증가가 시가총액 10배가 증가한 것보다는 현저히 10% 그나마 한 15% 정도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오버 밸류에이션 돼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메모리를 더 팔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라는 것에 첫 번째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메가 프로젝트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많이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물량이 다 소화되면 결국 주가나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이거든요. 일단 메가 프로젝트 얘기는 너무 먼 훗날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 그 사이에 사이클이 한 5번, 6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급 과잉 여부에 대한 부분들하고 수요가 계속 이제 있을 거란 부분에서 일단 수요가 사실은 사이클 상관이 없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아무리 KPX 투자가 내년에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진다고 해도 총 비트 그로스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클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요. 공급과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최근에 IPO한 창신 메모리의 KPX 계획, 생산량 증가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도 한 1, 2년 후쯤 되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증설하고 있잖아요. 용인 클러스터도 있고 평택에 P5도 있고 얘네들도 진짜 공급이 물량이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현재 타이트한 공급이 유지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자 지금 그럼 공급이 타이트한 게 맞냐부터 저는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노트북에 있는 이게 지금 가동률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이에요. 기업별로는 차이가 있겠죠.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가동률이 뚝 떨어져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코시스 자료인가요, 통계청? 이거는 국가 정부의 통계청 자료. 그러니까 호시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감산을 하기 전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가동. 이게 뭐냐? 생산을 줄였다는 얘기죠. 현재 공급이 타이트한 게 정말 수요가 늘어서 공장을 풀가동하는데 공급 부족이 온 게 아니라 메모리 기업들이 생산을 30% 줄여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결코 지속될 수가 없다는 이유인 거고, 그래서 새로운 공장 상관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만 10%포인트만 높이면 바로 공급광이 되고요. 심지어는 저 와중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중국은 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을 줄이지 못한다면 계속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광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객들은 모를 거야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고객과 미국 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소송이 들어왔죠. 가격 담합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그거 몇 년 걸릴 겁니다. 몇 년 걸려요? 최종 나올 때.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필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저 코시스 자료가 물론 이제 설비 가동률이 제품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세단을 만들다가 SUV나 다른 데 만들면 물론 라인업은 같겠지만 약간의 로딩이 있잖아요. 지연이 있고, 혹시 D램에서 좀 더 하이 퀄리티로 바꾸는 데 있어서 약간의 레그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하나 의구심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전 뭐 이주환 박사 워낙 친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꼭 그게 계속 잔상이 남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국지의 두 명의 CEO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거 진짜 마케팅 상술로 이렇게 가동률도 안 올리고 오면서 가격만 높이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원론적인 의구심이 있잖아요. 두 번째 건 사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유언비어를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기 좀 요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첫 번째 네.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가동률을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동률이 아니라 그냥 생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노트북에 다 있고 지금 폰에도 있는데, 네. 만약에 공장을 약간 모디파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HBM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럼 공장 좀 세워야 돼요. 몇 개월 동안. 네. 3개월, 6개월, 뭐 길어지면 9개월 동안. 그러면은 생산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 하면 쭉 증가하다가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장 일부를 세웠으니까. 네. 그게 지속되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갑자기 점프를 하겠죠. 그런데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가동률이 아니라 생산량 지표로 보면 스무드하게 쭉 증가합니다. 중간에 그런 돌연변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에서 중간에 라인을 세웠다라는 징후는 아예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 네. 결국에는 그 고성능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HBM인 거잖아요. HBM은 조금 복잡한 거고 패키지 단에서 많은 공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수율도 낮기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투입된 웨이퍼에 대해서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게 HBM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물량이 많을까? 전 세계 D램 중에서 HBM이 물량이니까, 그러니까 비트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차지하는 게 2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10%예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고, 근데 메모리 업체들은 낸드도 만들잖아요. 네. 공장 전체 생산 캐파에서 비교해 보면 D램, 그러니까 글로벌이에요.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죠. 하이닉스는 좀 더 높긴 할 거고 마이크론 좀 낮겠지만,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은 전체 메모리 시장 수요에서 비트에서 차지하는 HBM 비율은 6% 정도입니다. 그럼 6%의 제품 때문에 94% 생산을 심각하게 차질을 받아가지고 공급 부족이 될 정도가 말이 되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 2024년 내에 설비 투자를 안 한 게 지금의 쇼티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2023년, 2024년에 네. 설비 투자가 부진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얘기인가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제 다음 자료를 그러면 한번 제가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2023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케이펙스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출하량이에요. 케이펙스보다 훨씬 더 생산에 밀접한 거죠. 케이펙스 투자는 공장 짓는 거, 토목 사업, 인프라가 다 포함된 거지만 네. 반도체 장비 출하는 다 있는데 그냥 이게 바로 생산량에 직결되는 금액인데, 3년 동안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반도체 장비가 팔렸습니다. 네. 그 중에 40%가 중국으로 갔고요. 1,464억 달러, 지금 1,500원 정도 환율하면 220조 원이거든요. 220조 원의 물량이 이미 3년 동안에 걸쳐서 중국에 도착해 있어요. 이건 이미 중국에 도착한 통계예요.
장비 업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중국은 저 때 가져간 걸 어디다 사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보면은 창신 메모리나 SMIC나 양찌 메모리 세 개잖아요. 네. 네. 이 기업들은 저 물량을 살 돈도 없었고 네. 갖다 놓을 공장도 없었어요. 2023년이면 진짜 초기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돈으로 샀냐? 국영 펀드가 산 거죠. 기업의 KPS에 안 잡히는 거예요. 기업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많은 장비가 이미 중국에 도착했다. 또 하나 공장이 없는데 어디에? 네. 창고에 아마 랩으로 싸서 잘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온도 습도 조절되는 곳에 랩을 잘 쌓아놓으면은 1년 동안 놔도 새 장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건물이 완성될 때마다 무상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죠. 네. 그 물건들이 지금 이제 생산량으로 나와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네. 올해 더 많이 나올 거고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라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저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장비를 가지고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KPX가 아니라. 이게 공급 과잉의 사실은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복귀해 보면 시점상 이제 디램이 레거시일 가능성이 높고 HBM은 없겠죠. 근데 그때 그렇죠. 그렇죠. 예. 미중 무역 분쟁과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확 사재기 한 거잖아요. 사재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거 보면. 공장도 없는 데서 사놓은 거니까. 그렇죠. 일단 근데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굵기 한다 그랬을 때 약간 스크래치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정현 박사 말씀은 이제 저게 하나씩 나올 테니 디램 가격의 이 급등락을 물량으로 상당 부분 눌러줄 거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의구심이 중국이 가격 컨트롤이 있는 것인가. 물론 시장이라는 게 다 지금 오픈리스트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의구점이고 두 번째 그럼 지금 현물 가격이 오르는 건 왜 오르는 것인가 디램. 맞아요. 그게 좀 이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사실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은 이건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현물 가격이 항상 우리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먼저 변동을 해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근데 그건 이제 과거에 그랬는데 최근에 가격 오를 때는 사실 시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행지표 역할을 거의 못 해주고 있긴 해요. 그 얘기는 하락할 때도 원래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네. 있잖아요. 몇 개월 먼저 떨어지니까 몇 개월 뒤에 고정거래 가격 떨어질 수 있다라고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갈 때 시차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먼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미 그러면 현물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제품별로 뽑아보면 3월부터 이미 디램과 낸드가 번갈아 가면서 하락하는 제품들이 생겨요. 월별로. 용량별로. 용량별로 그다음에 이게 뭐 그냥 TLC냐 아니면 SSD용이냐 뭐 네. 모바일용이냐 PC용이냐 따라서 하나가 일괄적으로 쭉 떨어지는 건 없는데 어떤 달은 디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르는데 낸드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현물 가격은 이미 영향을 받아서 출렁출렁 이게 올해 연초까지는 없었던 현상이었어요. 무조건 올랐어요. 올라가거나 한 달 쉬었다가 올라가지 떨어지는 건 아예 없었는데 3월부터는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하락하는 품목들이.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 최근 3개월 동안 수평이에요.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물량이 더 많이 풀려서 그나마 좀 공급 부족 해소된 거냐 보면 아까 생산 지표 보셨잖아요. 네. 가동률은 여전히 낮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물량으로 따져보면 물량은 정확한 물량은 아니고 비트로 제가 환산한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고 오르지 않았다면 수출액이 얼마일까를 환산하는 거니까 오히려 비트에 더 가까운 개념인데 50%씩 하락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 6개월 연속으로. 네. 그 얘기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 물량은 전혀 늘리지 않았다. 근데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 2월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물량을 20%만 줄여도 폭등을 했거든요. 네. 1, 2월까지는. 근데 이제는 가격이 안 오른다. 물량을 이렇게 줄였는데도. 그 얘기는 이미 사실 현물 가격이 그리고 하락하는 달이 꽤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완벽하게 공급 과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제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크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니까 결국 쇼티지의 환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하나하나씩 그 환상에서 조금은 나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쭉 주시는 거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외사를 비롯해서 뭐 이주환 박사도 지난해부터 많이 말씀 주셨지만 피크론이 있잖아요. 그 피크론은 올라가는 것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지속 가능성으로 내미는 카드 중에 하나가 롱텀 어그리먼트이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거의 다 모든 기업들이 아마 LTA 그렇죠. 계약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약이라는 게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지만 구성력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또 모든 건 그런 크레딧에 의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니까 그 LTA를 우리가 그래도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업계의 또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젠 얘기했잖아요. 어닝콜에 5년씩 하겠다. 1년마다 또 리뉴얼 하겠다 등등. LTA는 거기에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을 확보해 놓은 거니까 최소한 내 생산량의 몇 % 정도는 이미 선계약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일부는 선수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당장 현금 운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LTA는 LTA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사이클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거냐가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인 건데 그게 우리의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역할은 못할 거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거기가 되게 리스펙한다니까. 근데 이제 왜 못할까요? 생각해 보면은 장기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몇 년 동안 내가 이 회사에 얼마 팔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해서 파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되나? 그 계약 안 해도 팔 거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놨다는데 그 쟁점이 있지 않나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한 달 계약했건 10년 계약을 했건 실제로 그 상대되는 기업하고 거래량이 큰 변화 없을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겠죠. 중국 쪽으로 이제 저가품부터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조금씩은 늘어날 테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그 물량이 단기로 했다고 해서 물량이 갑자기 딴 회사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확 바뀌지 않아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지만 이게 서서히 시장을 잠식해가는 거지 네.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뭐 시장 점유율이 더블이 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은 그런 의미에서 사이클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장기 계약이 혹시 가격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잘 않고 있어요. 그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이제 관계니까. 그건 약간 비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냉철한 보도에 나오면 너네 그 계약서 내가 뜯어본 적 있니? 원본을 라고 물어보면서 믿을 수 없다. 아니, 믿을 수 없고 기간에 대한 건 맞을 수 있지만 가격에 대한 거는 절대 기대하지 말아라.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게 네.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는 공급 부족인 거고 공급 부족이 되면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고 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을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힘센 갑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음, 가격이 일단 피크아웃하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갑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바뀔까요? 고객한테 유리하게 바뀌고 네. 그럼 이전에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가격이나 안 해 뭐 이런 항목이 있었다 쳐 그대로 두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바꾸려고 바꾸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너네 위약금 물어야 돼라고 을이 된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계속 우리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주환 박사랑 얘기하면 할수록 많이 저 스스로도 이제 돌이켜보고 그거를 이제 리서치하는데 두 가지가 계속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거의 가동률의 패턴 너무나 맞죠. 그런데 AI 시대라고 우리가 천명을 하는데 AI의 수요 폭발에 대해서는 얼마큼 이 수요가 리니어하게 아니고 중간에 점핑되지 않을까 제이컵 등등으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LTA라는 거 있잖아요. 결국 LTA가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갈 때 지금 이제 업 사이클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울이 바뀐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내려갈 때 만약에 그 내려갈 때 이 LTA가 정말로 옛날에 갑이었던 사람이 지금 을인데 다시 갑의 위치가 왔을 때 LTA의 그 구성력을 그대로 지킨다면 그럼 박사님 생각이 조금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그 구성력이 가격에 대한 게 있었는지조차도 불확실하고 최소한 물량에 대해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고객사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격이 핵심인 건데 그러니까요. 가격을 비쌀 때 계약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가 하락했어. 그러면은 2배 되는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물론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Q가 그러니까 5년 뒤에도 여전히 Q는 부족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이전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한 6개월 1년 뒤에 벌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게 미국 기업이잖아요. 특히 한국보다도 좀 더 경영진이나 CEO들은 주주와 이사회와 법, 사법, 상법상의 그걸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네.
그거 배임으로 다 형사 고발 대상이에요. 오히려 2배로 팔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런 당연히 못하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한국 기업이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미국 기업은 전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공급 부분 Q라는 거는 갑자기 수요가 점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면은 수요는 제가 상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냐면 증가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절대치가 아니라 네. 이게 증가율이라는 게 높아질 수 없는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해마다 수요가 느는 게 맞아요. 근데 증가율은 왜 똑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결국 증가율은 전년도 수요에서 변화된 양 곱하기 100이잖아요. 네. 전년도 수요가 만이었어요. 10,000개를 팔았는데 2만 개가 되면 100% 증가하죠. 시장 초기에는 가능했어요. 20년 전에는. 지금 그러면은 수요가 현재가 얼마냐를 따져보면 제가 놀라지 마십시오. D램 수요가 현재 시장 규모가 비트로 하면 5만 페타바이트예요. 페타는 10의 15승인데 1000조예요. 1000조 앞에 5만이 곱해진 게 D램에 현재 팔리고 있는 수요고요. 낸드는 180만 내에서 150에서 180만 페타바이트. 낸드의 몇십 배가 되죠.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20% 30%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1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2배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주환원 정책이 이 반도체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이 도움은 나오는데 되겠죠. 네, 이 부분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시도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배당을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2개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그 주총에서 대주주들이 어그리 할 거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소액주주랑 대주주랑은 사실은 네. 주주 환원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총을 통과하는 여부가 일단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과거 흐름을 봤을 때 그런 호재들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하락장을 상승으로 바꿔줄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몇 거래일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큰 흐름을 바꿀 만큼의 영향은 없었다. 과거에는. 이번에 금액이 크면 조금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 흐름을 바꾸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고통받는 이 반도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네. 투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산업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의 의사 상관없이 저희 지인들은 만나면 늘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시청자분들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큰 흐름에서 하락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1년 전부터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락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너무 빨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주가가 네, 주가 하락 속도는 너무 빨라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하락 방향은 맞을지 모르지만 속도 조절을 위한 반등은 몇 차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폭 모르겠어요. 이게 정고점까지 갈 정도의 엄청난 강한 반등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반등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반등이 나오면 혹시 고점에 물린 물량이 있으면 탈출 기회를 삼으시고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주환 박사는 간간히 모셔왔고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오늘 그래도 이 대담의 첫 서막입니다. 자, 스타트로. 그럼 만약에 나의 전망이 틀린다면 이것 때문에 틀릴 수 있다. 하나만 말씀.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저는 이제 올해 안에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의 램프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감산을 좀 더 강하게 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급 과잉이 좀 지연될 수는 있죠. 그럼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이 올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으로 이연이 되게 되면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 좋아질 수도 있으면 주가도 좀 더 다시 상승이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 예측이라는 건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네. 공급 과잉이 뒤로 지연된다라면 좀 더 강세장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 제가 틀려서 좀 더 뒤로 한 1년 정도 지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답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가격을 보라. 예, 그렇죠? 디램 가격입니다. 가격.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